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제 인생이 꼬인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카페의 사장님과 결혼을 해서 지금 이혼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는 연상의 남자이긴 했지만 어린 나이에 카페 사장님이 듬직하고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이라면 단점인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그 남자의 성향도 어른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쉽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처음 이 남자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바로 복장 지적이었는데요. 제가 키가 작은 편이라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자주 입고 다녔는데 처음에는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는 매너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사귀고 나서부터는 점점 옷을 지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날이 추우니 긴 바지를 입는 건 어때? 다른 사람들이 다리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으니 긴 치마 같은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짧은 걸 입고 어딜 돌아다녀? 일할 때는 긴 바지 좀 입을 수 없어? 가게 이미지 좀 생각해야지. 등과 같이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길래 자신감도 없어지고 해서 이후로는 긴 바지를 입고 다녔고 이후 큰 문제 없이 지내게 되어서 한동안 이 사람의 보수적인 성향을 잊고 지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회사를 다니게 되니 아무래도 카페를 운영하는 신랑과 데이트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 때처럼 시간이 빌 때마다 일을 돕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지금의 시어머니가 카페를 방문하시게 되었어요. 단정한 옷차림과 일을 하고 있던 모습 때문인지 저를 엄청 예쁘게 봐주시고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애인을 숨겨두고만 있었냐며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괜스레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정을 받게 되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후 얼굴 더 익혀뒀겠다 슬슬 결혼을 할 때가 되어서 신랑 집에 정장 투피스를 입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댁 식구들이 식탁이 아닌 바닥에 상을 펴고 식사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저는 고기랑 생선, 잡채 등등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식탁은 좁으니 큰 상을 펴고 바닥에서 먹나 보다 생각하고 불편하지만 앉아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시는 시어머님을 돕기 위해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을 끊으시더니 거봐, 치마는 불편하지? 다음부터 움직일 때 편하게 바지 입고 와. 이제 손님 아니고 우리 식구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적으로 쎄한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제가 치마나 짧은 바지를 못 입게 하던 신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신혼집에서 15분 거리에 시댁이 있는데도 결혼식이 끝나고 인사를 드리러 가니 집에서 자꾸 자고 가라며 성화를 부리시더라고요. 신랑도 원래 결혼하고 나면 시댁에서 자고 가는 거라며 본인 방에서 둘이 자면 되지 않냐고 말을 거드는 통에 결국 하룻밤 자게 되었는데 시댁이다 보니 조심스럽기도 하고 불편해서 방문을 닫고 싶은데 시부모님이 방문을 꼭 열고 자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날 어찌 잤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불편하게 잠을 자서 늦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미 어머니께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셔서 부랴부랴 달려가니 아침부터 생선에 밑반찬들까지 제가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해서 어머니 저 생선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매번 준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했더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는 표정으로 너 우리 아들이 생선 좋아하는 거 몰랐니? 하시더라고요. 신랑이 생선을 좋아해서 연애 초기 때 몇 번 억지로 같이 먹기는 했는데 제가 못 먹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몇 년을 같이 안 먹어서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하고 벙쪄 있으니 우리 아들은 하루에 한 끼는 생선이랑 먹어야 하니까 꼭 챙기고 혹시 생선 필요하면 내가 자주 사는 곳이 있으니 연락처 알려줄게 하셔서 하는 수 없이 네 하고 말았어요. 이제 결혼도 했겠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2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에 벨도 안 누르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게 몹시도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내가 못 올 때 왔니? 표정이 왜 그래? 어른이 오셨으면 차라도 한 잔 내오는 게 예의야 하시면서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다가 시선이 제 바지로 향했습니다. 제가 집이다 보니 집에서 입는 짧은 반팔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마음에 안 드셨는지 여자는 집에서도 처신을 바로 해야 한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집안 살림 트집을 잡다가 가시더라고요. 신랑에게 왜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냐고 바꾸자고 하니 이 집에 부모님 돈도 들어가 있으니 우리는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거라 그럴 수 없다네요. 이럴 거면 그냥 대출을 더 내서 집을 마련했을 텐데 이제 와서 이렇게 느닷없이 말하면 제가 뭐가 되나요? 그때부터 간섭이 시작돼서는 시시때때로 예의 운운하고 전화하라고 하시고 서운해하시고 그럴 때마다 신랑은 어른들 말씀이 맞다며 참고 지내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던 와중에 임신까지 하게 되었어요. 신랑이 외동아들이고 아버님 형제들 중 유일하게 아들이라서 제가 임신한 것을 알자마자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디 아이라는 게 제가 낳고 싶은 성별을 골라서 임신하나요? 아들이든 딸이든 귀하고 소중한 내 아이인데. 그러고는 오메가가 태아 뇌 건강에 좋다며 생선을 집으로 보내시고 자꾸 남자 아이용 선물을 보내시는데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제 아이가 이미 남자아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성별을 모르던 때라서 어찌나 가시방석이던지. 제가 너무 겁이 나서 혼자 병원에 가서 성별을 확인하니 다행히도 아들이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도 혹시 딸이라도 예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댁에는 딸이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건강하게 낳으라고 한마디를 하시고서는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래저래 바빠서 다시 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걸 잊고 있었는데 주말에 신랑과 TV를 보며 쉬고 있는데 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또 시어머니가 오셔서는 갑자기 저한테 다짜고짜 화부터 내시는데 정말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당연히 아들일 거라고 생각했고 이 집에 온 이상 너는 아들을 낳아야 했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냐며 울부짖으시며 제 머리를 잡으려 하시는데 놀란 신랑이 막아주긴 했지만 겁먹은 제 마음까지 달래줄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냉동실을 열더니 내 아들이랑 뱃속에 아이가 먹으라고 사준 생선을 안 먹었으니 배에 그런 게 든 게 아니냐면서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놀란 마음에 뛰쳐나가 그 길로 친정으로 가서 신랑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도저히 당신 어머니랑 연이 닿는 채로 살 수가 없다고요. 당연히 신랑이야 어머니가 서운한 마음에 그럴 수 있고 미안하다며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않냐고. 둘째는 아들 낳으면 되지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말하지만 신랑이 시어머니한테 잡혀서 지내는 모습을 보니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덜컥 이 아이가 아들인 것을 알게 되면 이혼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최대한 빨리 이혼을 서둘렀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장문의 문자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협박성 문자였던 걸로 기억해요. 본인 아들은 남자 나이 38이면 앞길이 창창하고 다시 재혼할 수 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아니다. 그런데 너는 네 딸이랑 둘이서 살려고 하면 누가 거들떠 보긴 할 것 같냐? 그러니 잘 생각해라.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신랑이랑 이혼은 원만하게 라고 하면 우습지만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제가 카톡 사진을 아들 사진으로 해두니까 얼마 전에 시어머니한테 몇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들이냐고 본인들을 속였냐며 그 성격을 못 죽이시고 또 소리를 지르시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있나요? 병원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걸 제가 딸이라고 잘못 들었나 봐요 하면서 아드님 재혼한 건 봤는데 어째 손주 소식은 들리세요? 하며 약을 살살 올렸답니다. 사실 본인 아들이 남자 난임이라 임신 자체가 어려운데 제가 운이 좋아서 임신한 걸 시어머니도 모르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손이 귀한 집에 아이를 저에게 뺏겼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얼마나 부들부들 하시던지 얼마 전에 걸려온 전화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때는 미안했다며 요즘 본인 아들도 많이 힘들어서 또 이혼 생각 중인데 아이를 생각해서 다시 합칠 생각 없냐고 물으시는데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싶어서 돈 많은 변호사랑 같이 살기로 했다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재혼도 돈 많은 변호사 남자친구도 없지만 나중에 변호사처럼 듬직해질 아드님이 있으니 거짓말도 아닌 거죠.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